여러분이 특약사항에 적는 이 짧은 한 줄이 만약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테크입니다.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걸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저번 영상인 전세사기 예방법에서 말씀드려 잘 아실 텐데요. 전세사기 예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추가로 적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특약사항에 주택을 인도받고 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기 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사항을 꼭 적어두는 게 좋아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나쁜 마음을 먹은 임대인이 그 당일에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 같은 날에 설정했더라도 여러분의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미 여러분과의 계약 전에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더라도 여러분의 권리는 후순위 권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내야 해요. 바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금액을 우선 변제해주는 최우선 변제권을 활용하는 거죠. 최우선 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선순위인 근저당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해요. 이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고 개정이 있을 때마다 그 금액도 바뀌게 되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날짜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되니까 내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당시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나 적용됐었는지 알아보면 좋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특약사항에 적어야 할 사항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항을 꼭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처음 집에 들어가면 발견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누수 여부 또는 보일러가 고장나 있었을 때 수리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바퀴벌레 같은 해충이 나오는 경우 그 방역비용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걸어두는 게 좋아요. 이러한 특약사항은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뿐만 아니라 입주일과 가까운 시일 내에 앞서 말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그 하자는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특약이 함께 적어두면 좋죠. 세 번째는 만약 임대차가 중도해지됐을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항도 특약사항에 적어두면 좋아요. 여러분은 2년 전세 계약을 한 뒤 2년 연장까지 해서 총 4년의 전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갱신 거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되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차임을 연체한 적도 없고 주택의 내부를 파손한 적도 없는 등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여러분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등의 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적어두면 좋다는 거죠.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여러분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네 번째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새 임대차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사항도 적어두면 좋아요. 아까 세 번째 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여러분이 이사를 가고 싶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그로부터 3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적어두면 좋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입주 전에 발생한 공과금과 관리비 등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특약에 적어두는 게 좋아요. 이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당연한 걸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나쁜 임대인들도 간혹가다 있으니 혹시 모르는 일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으니까 이러한 사항도 특약사항에 적어두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주택을 인도받고 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기 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세 번째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인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등의 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 네 번째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새 임대차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입주 전에 발생한 공과금과 관리비 등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등을 특약사항에 적어두면 좋아요. 특약사항에 적는 이 짧은 한 줄의 문장들이 만약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